네. 자, 필수 예제 5-2번 건국대 201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34페이지. 제시문 가. 유전자는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설명서가 달라지면 결과물의 모양이나 특징이 달라지듯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면 생물의 형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돌연변이는 방사능이나 자외선 및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며 생식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돌연변이 형질은 다음 때의 자손에게 유전되어진다.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한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해줬고요. 그 원인과 제시문 나.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DNA의 특정한 부위는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DNA의 이 특정한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 뉴클레오솜을 형성한다. 자, 이렇게 형성된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은 핵 안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데 이것을 염색사라고 한다. 매우 긴 DNA가 좁은 핵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DNA가 뉴클레오솜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이다. 자, 염색사는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코일 형태로 응축하면서 점차 굵어져 광학혁명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한다. 이때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 응축된 DNA는 그 발현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왜 굳이 여기까지 갔냐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DNA 유전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서 그 감고 있는 부위에 응축된다 그랬지? 그치? 네. 응축되어져 버리는 DNA는 즉 유전 요소는 실제로 그 발현이 형질적 발현이 어떤 경우가 있다?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다. 굳이 뭐 유전자의 구조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유전 현상에 의해서도 어떤 특정 형질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유전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의 조금 예외적인 사실들이죠.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유전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형질 간의 우열 관계만을 따져가지고 그것이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잖아, 대부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어떤 유전 요소는 그것의 우열의 여부와 상관없이, 알겠지? 우열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축 현상 때문에 응축되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유전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DNA 상에서 그런 유전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생물에서 비슷한 거 나오는 거 같아.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지금,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원 과정에서 조금 뛰어넘는 그런 요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전이 일어날 때 그 유전자의 이제 응축 현상들과 히스톤 단백질과의 응축 부위에서 엉켜진 그러한 이제 DNA 그 유전 요소들은 실제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다 언급해주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려고 일부러 요걸 준 거야. 네. 이렇게 지금 논술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물화 생만을 선택하게 하는데 생투 관련된 요소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지는 경우에는 심화된 내용들이지. 생투에 관련된 이제 심화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그 이론적 내용들을 지금처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외워야 될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라든지 논술형 문제에서 나오는 제시문들을 갖다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놓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유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생원 과정보다는 생투 과정에서 유전자의 이제 구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유전자가 실제로 이제 유전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에 관한 과정이지, 유전자의 발현 과정들을 갖다 이제 언급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처럼 생투의 내용들이 있을 때는 제시문상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아까 전에 그 전자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특별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할 때는 반드시 제시문에 그 이론들을 완전히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고 그 부분에 만일 특별한 표시,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놓고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야, 이런 부분들은. 알겠지? 네. 그리고 이렇게 주지 않고 생투 관련된 내용들은 제시문상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외워서 풀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지? 네. 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림프구 개통 세포의 증식, 그다음에 분화, 성숙 및 파괴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병하는 것인데 알려져 있다. 자, 일랑성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건강하지만 동생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자, 쌍둥이 자매의 부모는 모두 건강할 때 부모의 생식세포의 유전적 이상을 예측하고, 첫 번째 요구사. 그럼 부모의 생식세포에 과연 이상이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라. 동생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유전학적으로 가능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문의 근거에서 설명해 봐라. 일란성이니까 부모는 이상이 없지 않을까요? 왜? 일란성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는 그 쌍둥이 둘의 유전자 구성이 완벽히 동일한데 그 언니는 건강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니까 부모에게서 온 두 가지 생식세포가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지. 그치? 네. 그래서 뭐 일란성 쌍생아라고 하는 이유를 들 때 일란성 쌍생아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다는까지는 답안을 같이 써줘야 돼, 지금처럼. 네. 알았지? 세부적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생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가능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이제 쓰라고 그랬어. 그것도 제시문의 근거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제시문에서는 결국 제시문 가와 나에서 뭐 형질에 대한 정보 담고 있다 해가지고 뭐 쭉 해서 뒷부분에 돌연변이는 방사능이나 자외선 및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 네. 그치? 그 동생에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이제 뒤에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제시문의 정보 찾아야 돼, 어차피. 네.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DNA 특정한 부위에 가지고 뭐 쭉쭉 했는데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휘감아해서 그것이 실제로는 발현이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 응축된 뒤에는 그 발현이 어려워진다고 했지. 네. 제시문 나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 네.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에 그거에 대한 초점은 두 가지로 봐야 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촉진하는, 그치? 유전 요소가 있을 테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촉진하지 않고 억제하는 그런 뭐 유전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 네. 만일 촉진하는 유전 요소라고 한다면, 유전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촉진하는 유전 요소들이 정상인 경우에는 응축되어 있다가, 가지고는 있지만 응축되어서 발현이 안 되지만은, 그치? 동생의 경우에는 어떻을 거였다? 그것이 응축되지 못하고 풀려서, 그치? 풀린다는 표현을 쓰자. 그것이 응축되지 못하고 풀려있는 상태여서 외부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 응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응축에 의해서 특정 유전적 질환이나 돌연변이가 밖으로 방출이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와 그것을 억제하는 유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발현하는 유전자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억제되어 있으면은, 응축된 부위에 억제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인 림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그것이 풀려서 발현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억제 유전자. 자, 그치?
동생의 경우에는 억제 유전자가 응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발현되지 못함으로 해서 급성백혈구 림프가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조금 이제 세밀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어차피 이제 그러한 좀 심화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나온 질문이고 제시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보는 준 거라서 그와 같이 이제 예측을 해봐야 돼. 그래서 부모의 생세포 유전적 이상을 예측하고 뭐 두 가지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에서 발생한다고 일련쌍둥이인 경우와 언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뭐 중요한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고요. 쌍둥이 자매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언니는 건강하게 됐으니까는 생세포 자체에 대해서 그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 동생의 경우면 극성 림프에서 백혈변이 관여하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자 동생의 경우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문 가위에서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제시문 나에 의하면 유전 물질인 DNA는 뉴클레오섬의 형태로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얘기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지 뭐 화학물질 동생에게 화학물질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요소에 의해서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응축 현상 그치? DNA는 뉴클레오섬 형태로 존재하며 여기는 뭐 일일이 다 써놨지만 뭐 너무 잡스러운 얘기까지 뭐 많이 써놓은 경향이 있어 뭐 예시 답안이다 보니까 희손 단백질을 감고 있어 응축된 부분에 DNA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응축된 부분에 억제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발현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설명해 주면 되겠어. 됐지? 그래서 지나치게 응축되어 있거나 억제 유전자가 동생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응축되어 있거나 혹은 백혈병 발병 유전자가 응축이 풀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치? 그런 두 가지 상대적인 가능성을 두고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